예,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어 TNC 홍콩 본사의 홍석진 대표입니다. 저희가 오늘 좀 안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글로벌 이커머스 성공 전략이라는 이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5년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년여 전부터 이제 한국이 워낙에 이제 이커머스 셀러분들이 좀 강점이 좀 있고 또 한국 내에서 경쟁도 심한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심화되어 있는 어떤 경쟁력을 좀 피하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을 좀 달성하신 분들은 또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시면서 그 한국 법인을 가지고 이커머스를 세계화시키려고 하셨는데 좀 몇 가지 이제 문제점에 이제 봉착하게 되셨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해외에 눈을 돌리셨는데 저희가 여러 지사에서 안내 좀 드리고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홍콩 법인이 글로벌 이커머스를 이제 성공하시기 위한 이제 최적의 유충지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이 또 홍콩이 또 유리하신지, 또 어떤 부분이 홍콩 오시게 되면 홍콩 법인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어떤 문제점, 또 홍콩을 진출하실 때 고려사항, 또 홍콩의 어떤 부분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부분에서 안내 좀 오늘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차트별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커머스 셀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계시는지 주요 진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가시는 게 이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쪽이시죠. 뭐 이제 동남아가 좀 이제 강점을 좀 보이고 좀 강세를 좀 두드리고 있는데 뭐 쇼피라든지 라자다, 그다음에 아마존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그 거점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수수료 부분 때문에 이제 자사몰로 이제 해외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쇼피파이가 제일 일반적이죠. 쇼피파이 통해서 자사몰을 구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D2C 모델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맞는 것 같고요. 뭐 SNS 마케팅 뭐 제일 강자죠. 틱톡샵이라든지 또 인스타그램 쇼핑 이제 기반 쇼폰 콘텐츠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 사업자 또 이제 한국 계좌로 이제 이커머스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봉착하시는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법인 또 한국 계좌로는 지금 해외 피지 연동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부분이 안 되느냐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뭐 저도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또 해외 진출 시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글로벌 결제 시스템 연동성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의 오시는 제일 큰 이유가 왜 한국 법인으로 글로벌 피지 연동이 안 됩니다 하면서 저희는 해외 사업자를 찾아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세 가지 저희가 좀 이제 보니까 일단은 한국이 국가적인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프나 쇼피파이 페이먼트에서 한국 법인은 이미 미지원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공식 서비스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이제 포함되어 있고 또 홍콩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 두바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 지금 서비스 미지원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한국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연동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의 어떤 서플라이어들의 비즈니스 모델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이제 한국 피지사 위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결제 처리했을 때 좀 불리하시고요. 그리고 해외 카드나 이제 고객 대상으로 결제하실 때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저도 지금 홍콩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홍콩 카드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가 안 돼요. 일단 글로벌 피지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엑신베이나 일부 이제 한국계 분들이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해외 피지 연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오류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승인 결제도 많이 안 나는 그런 결제 좀 면에서 좀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제일 좀 취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환전 및 외환 규제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제 외환관리법 있는 나라고 외환 규제가 좀 다른 나라도 좀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뭐 자금 이동에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통화당 환전하는 거에 대한 또 담을 수 있는 계좌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 법인으로는 글로벌 피지 연동이 안 되는 주요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한국 법인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시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외 국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점상으로, 어떤 지역상으로 국가적인 지역 진출로 결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크로스보더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어떤 지역에 대한 제약은 없으시거든요. 그분들은 피지 연동 잘 되고, 또 절세가 잘 되고, 또 세금을 많이 아껴서 궁극적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좀 그 안내를 받고 또 그 문의를 받는 쪽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가 이제 기본적으로 외환관리법이 없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이제 문의가 오시는데, 뭐 동남아를 원하셔서 꼭 싱가포르로 가셔야 되는 분들, 또 중동 지역을 거점을 삼게서 꼭 두바이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크로스보더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홍콩이 제일 좀 그 유리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홍콩이 어떤 부분이 좀 그 이런 이커머스를 하시기에 좀 왜 적합지인지, 또 어떤 부분에 또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커머스 기업 해외 진출 전략의 핵심, 왜 홍콩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차트는요, 뭐 꼭 이커머스에 해당하시는 사항은 아니고, 지난 30년 넘게 홍콩이 뭐 절대 강자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단 절세도 가능하고, 낮은 조세율, 그 다음에 외환관리법이 없다는 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통 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홍콩에 법인을 세우시고, 또 그 국제 비즈니스, 해외 비즈니스 하시는데 이제 많이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 산업 자체가 이제 그 이커머스로 바뀌다 보니까, 또 홍콩이 더 이상 또 부각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 홍콩이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홍콩이 여기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반경은 비행기로 7시간 내에 있는 반경을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차트입니다. 근데 이 차트 안에 들어가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 이제 인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조차도 50%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40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중심에 있는 지역이 홍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어떤 이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MD는 이제 스위스 로잔에 이제 본사가 있는 세계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매년 이제 기업과 국가와 또 디지털 전통 산업에 대한 세계 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홍콩이 5위를 차지했고요. 원래 이제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이 이제 순위를 다투면서 1, 2, 3위를 바꾸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좀 약간 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시 이제 3위로 복귀를 했고요. 2025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1위가 스위스,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홍콩인데, 홍콩과 싱가포르이 되게 근소한 차이로 좀 이게 좀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2, 3위는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가 순위를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세계 3대 금융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최고 금융 시장이고요. 뭐 싱가포르이 좀 뒤를 쫓고 있는데, 규모나 어떤 상장돼 있는 수를 따진다고 하면은 좀 비교가 상당히 좀 안 될 정도로 홍콩이 우월한 위치를 좀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관리법이 없다 보니까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거래 투명성이 보장이 돼 있고, 또 안정적인 법률 시스템. 자, 홍콩은 중국으로 1997년도에 반환은 됐지만은, 영미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홍콩, 그러니까 영국 산하에 있던 법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47년도까지는 앞으로 22년 남았는데, 그 현재 일부 양제는 이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중국과 홍콩은 시스템에서 완전히 틀린 나라입니다. 이게 약간 지난 5년 동안 어떤 그런 뭐 여론몰이도 있었고 해서 홍콩이 막 중국화되어 있다고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콩은 아직까지도 건재하고요. 또 홍콩은 또 기존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기존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 진출의 관문이죠. 지난 30년 동안 이제 인가공 산업이 많이 발달했던 중국을 들어갈 때도 다 홍콩에 지주사를 세우고, 또 이제 자회사 형태로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들어갔고요. 또 중국과 홍콩 간에는 조세협약이, 세프라는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협약을 맺어 있는 동안 어떤 조건 충족이 되시는 홍콩 법인은 중국에서 많은 어떤 세무적인 이점과 행정적인 어떤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는 국가입니다. 또 요새 이제 중국에 또 그 이커머스가 많이 또 돼 있잖아요, 플랫폼들이. 그래서 홍콩 법인 아니면 중국 법인만 이점이 가능한데, 뭐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법인보다는 이제 홍콩 법인을 더 선호하시겠죠. 절차도 간단하시고 어떤 이익금 회수도 상당히 간단한 구조이시기 때문에. 부수적인 이제 효과긴 하지만은 이제 국제적 회사 이미지 상승 효과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 이것도 이제 크다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세율, 조세 제도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는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나라고요. 되게 이제 융통성이 좀 있고,
한국처럼 이게 어떤 경비 처리하기에 어떤 제약이 있고 그런 나라는 아니고 되게 자유롭게 비용 처리도 가능하시고 합법적으로 절세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면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철저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법인 설립이 저희가 요청드리는 서류만 제공해 주시면은 2시간 만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홍콩이 이제 많은 사랑을 좀 받아봤고요. 아직까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는요. 이커머스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왜 홍콩으로 문의가 오시느냐?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피지 연동이 안 된다는 부분들. 이거는 어떤 그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연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 국가를 찾고 계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홍콩은 워낙에 이제 금융 환경이 발전돼 있고 요새는 또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이긴 한데요. 그 이커머스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디지털 계좌 개설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홍콩 오시게 되는 거고, 뭐 홍콩은 이제 비대면 디지털 계좌 개설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실외국 통화 보관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기축 통화, 뭐 유로, 파운드, 뭐 레민비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언제 원하실 때마다 다 자동 환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또 이 디지털 계좌 같은 경우에는 그 환전 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홍콩 오시게 되면은 뭐 피지 연동, 계좌 정산, 뭐 세무 처리까지 이제 원스톱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홍콩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피지 연동의 어떤 그런 그 문제에 이제 봉착하셔서 이제 홍콩 오시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이제 홍콩 오셨다고 쳤을 때 어떤 부분이 홍콩 법인을 통해서 좀 좋고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글로벌 비즈니스에게 최적화된 환경이고요. 글로벌 셀러에게 가장 유연한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콩은. 자, 제일 큰 장점 중에 2가지가 이 외환 통제가 없고 유리한 조세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 관리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송금 입금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피지사 연동이 가능하시고, 언제든지 원하시는 통화로 환전이 가능하시고, 원하시는 시점에 한국과 전 세계 이제 메이처에 송금하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국가입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법인 설립 소요 시간이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하루, 그 다음에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7일 정도 걸리는 일정인데요. 보통 1일부터 7일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설립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 설립 절차도 빨리 끝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계좌, 그 법인 설립 이후에 바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빠르면은 하루 만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진짜 물같이 흘렀을 때는 진행 시점으로부터 이틀 이내에는 이커머스 입점 준비가 모두 완료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이점이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데요. 어느 글로벌 플랫폼에도 입점하실 수 있는 완벽적으로 호환되어 있는 국가이고 법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승인율도 많이 낮거든요. 근데 이제 홍콩은 그런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중국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입점이 가능하시고요. 요새 티톡 되게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티톡샵도 홍콩 법인으로 문제 없이 입점이 가능하십니다. 뭐 티톡샵 중국뿐만 아니라 티톡샵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다 입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조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2가지가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 홍콩은 그 절세, 그러니까 물론 연동이 안 되는, 글로벌 피지 연동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홍콩 오셨는데, 어느 국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최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커머스 셀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목적을 삼고 있는 거는 내가 판매를 한 다음에 그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국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똑같이 이제 틱톡샵을 이제 입점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홍콩을 갈지, 싱가포르를 갈지, 아니면 두바이를 갈지, 아니면 기타 상국을 갈지에 따라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발생하는 또 최후의 절세 효과, 그다음에 그 낮은 조세율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변경치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홍콩이 글로벌 셀러의 가장 유효한 선택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쇼피파이와 중요 포인트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쇼피파이, 아마존, 티톡샵 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지역과 법인이고요. 그리고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자, 홍콩 달러 200만 불이 원화로 지금 한 3억 한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3억 8천만 원 순위까지는 8.25% 가세입니다. 원래 이제 홍콩이 단일 세율로 16.5%였는데, 그 200만 불까지는 2019년도부터 그 50%, 기존 법인세 50%인 8.25%만 과세가 되고 있고요. 200만 불 이상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16.5%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익이 막대하게 나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를 통해서 200만 불 이하까지 이제 유지를 하시게 되시고, 법인세는 8.25%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8.25%조차도 해외 수익일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은 소득의 원천이 홍콩 역내이냐 아니면 역외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과세 기준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한 분이 재미교포신데 그분이 이제 아마존 사업을 하시다가 미국 법인을 가지고 아마존 사업을 하셨는데, 자, 이거를 홍콩 법인으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미국 법인을 폐업을 하시고 홍콩 법인을 세우신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아마존에 입점하셔서 매출을 일으키셨는데, 관련 매출은 당연히 홍콩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매출 인식은 홍콩 역내가 아닌 역외이기 때문에 이분은 법인세 면제 신청을 통해서 이 법인세 16.5%를 모두 면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0%의 법인세로 유지하고 계시고, 만약에 미국 법인을 이용하셨다면 미국 법인세를 제가 한 20% 정도 알고 있는데 계속 20%를 내셨겠죠? 근데 홍콩에 단지 법인만 바꿨다는 효과만으로 그 동일한 어떤 아마존 사업을 하시는데 법인세를 완전 면제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국가를 가지고 어떤 법인을 세움에 따라서 이익 차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국가 선정과 법인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중과세 방지 협정으로 세금 중복이 없습니다. 한국은 2014년도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홍콩에서 세금을 낸다 하신다 하더라도 이 세금을 한국으로 기속을 시킬 때 해외 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다 자세하게 왜 홍콩 법인이 유리한지, 그러니까 홍콩 법인 설립과 금융 환경과 조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좀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이 좀 그 홍콩 법인이 왜 오셔야 되는지, 또 홍콩 법인을 설립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주요 키 팩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인 설립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홍콩 법인 설립은 일반적으로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 리미티드 컴퍼니를 설립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적에 상관없이 등기이사와 주주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어떤 현지인 등기사를 임명하셔야 되는 그런 제약도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분율에 대한 제약도 없기 때문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어느 국적이 된다 하더라도 홍콩 법인을 100% 소유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최소 자본금은 주주당 1불인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등기사와 주주를 겸임하시고 1인 법인을 설립하신다. 그러면 최소 자본금은 1 홍콩 달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 홍콩 달러조차도 주금 납입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홍콩은 주금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자, 설립 소요 기간은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1일, 그 다음에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7영업일 소요되는 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그 의무적으로 임명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간사역입니다. 그 회사 비서 역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비서가 아니고, 홍콩은 워낙에 페이퍼 컴퍼니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저희 같은 이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컨설팅 법인을 정부 기관과 그 다음에 고객사 중간에서 공문서 수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TNC가 간사역을 선임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법정 주소지를 임명하셔야 되는데, 한국처럼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지만 법인 설립이 되는 나라는 아니고요. 저희 주소지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주소지를 쓰시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 없이 법인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그 현지인 이사 주주를 꼭 임명해야 되는 그런 제약사항도 없고요. 싱가포르는 현지인 등기사를 임명하셔야 되는데 홍콩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하실 때 입국하셔야 되는 사항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냥 비대면으로 법인 설립까지 완료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조세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법인세율이 기존의 16.5%에서 200만 불 홍콩 달러까지, 원화로 한 4억 조금 안 됩니다. 까지는 기존의 50%인 8.25%만 과세가 되고 있고요. 아까 제가 그 아마존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기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비과세 신청을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 법인세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이게 홍콩만 가능합니다. 다른 국가에 이런 어떤 법인세 면제를 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조세 피난처를 빼고는요. 조세 피난처는 블랙리스트인데 홍콩은 화이트리스트입니다. 화이트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다른 국가 대비 장점인데, 부가세가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내에서 어떤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부가세 책정은 안 돼 있습니다.
자, 홍콩 법인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금을 그 주주가 배당을 받을 경우에 배당소득세 0%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금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받을 때도 0%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산 매각을 통한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개인소득세는 17%인데 현지에서 아이들 가지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평균 17%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누진세율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평균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절세 목적으로 월급을 많이 책정을 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한 100만 불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월급을 갖다가 한 70만 불 정도 책정하게 되면은 순이익이 30% 떨어지잖아요. 근데 70%가 이제 개인한테 이제 과세가 되게 되는데, 그 과세를 당하는 부분이 어떤 한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또 홍콩에서 365일 중에 60 이상 체류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법인세 면제와 같이 개인소득세도 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이 거의 60 이상 체류 안 하게 되시면은 거의 한 99% 정도 면세를 받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순이익이 100만 불인데 70만 불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떨어버리고 30만 불 남게 됩니다. 그래서 70만 불에 대한 이제 절세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원천징수세도 없는 나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에다 커미션을 보내고 용역비용을 보낸다. 그럼 한국에서는 이제 그 용역 그 카테고리 따라서 뭐 많게는 22%, 과학 기술료 관련해서는 뭐 4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은 그런 원천징수 자체가 전혀 없는데요. 다만 그 홍콩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로얄티를 사용할 경우에는 4.95% 별도로 로얄티 텍스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홍콩은 홍콩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은 법인세, 그 다음에 이 로얄티 텍스 말고는 전무합니다. 내야 될 세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 의무는 이제 이게 한국이랑 약간 틀린 점인데 그 홍콩은 그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 감사 보고서를 꼭 제출을 하셔야지만 세무 신고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 어떤 매출과 자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감사 대상이 되시는데 여기는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세무 보고할 때는 무조건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되게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이 감사 보고서만 적정하게 나올 경우에는 한국은 이제 불필요한 더 세무 감사가 나오고 정기 감사가 나오고 비정기 감사가 나오는데 홍콩은 적정 의견만 나온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런 세무에 대한 질의 내용, 그 다음에 세무국에서 어떤 세무조사 받는 부분이 전무합니다. 뭐 저희 지금까지 고객사가 세무조사 받았던 경우는 없고요. 물론 일부 세무 질의가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처럼 그럼 뭐 회사를 들이닥쳐서 세무감비 정기 감사를 받고 정기 감사를 받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대비에는. 자, 이제 계좌 개설, 금융 환경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계좌 개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홍콩이.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0년도부터 한 2019년도까지는 되게 이제 홍콩이 무한 경쟁 시대였어요.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래서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법인 계좌를 열어주고 개인 계좌를 열어주고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뭐 자금 세탁도 많이 했고 또 금융 사기도 많이 치다 보니까 기준이 지금까지도 현지 진행형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중은행은 홍콩에 오셔서 인터뷰를 하셔야 될 거고 인터뷰를 하신 다음에 그 심사가 나오는 기간이 최소한 2달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심하게는 뭐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오래 기다려서 계좌만 나온다면 다행인데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승인이 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좀 홍콩에서 좀 힘든 상황이고요. 자, 외항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만 열리게 되면은 아무런 규제 없이, 아무런 증빙 없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달러조차도 증빙 없이 송금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홍콩은요. 자, KYC. 요새 뭐 한국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Know Your Customer 해서, 계좌 개설할 때, 뱅커한테 당신의 고객사, 당신 고객사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라. 또 확실히 증빙을 받아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오너분들, 주주분들, 등기자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확인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사업 내역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도 하셔야 되고 사업 증빙도 많이 제출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 2달 동안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 전혀 문제 없이 계좌 개설 가능하시고요. 대표은행은 HSBC가 이제 독보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 항생은 이제 HSBC 자회사인데 좀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현지 로컬 은행이었고요. 그다음에 시티은행, DBS가 많이 열리고 있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지털 계좌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개설 기간은 8주부터 12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은행이 열기가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디지털 계좌로 많이 좀 이전이 되어 있고 우후죽순 형식으로 홍콩에 뭐 솔직히 홍콩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계좌가 지금 새로운 이제 트렌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지 신용은행과 협업을 해서 이행하는 그 핀테크 회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은행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금융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또 예금자 보호법도 은행과 동일하게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 안전책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안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은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핀테크 회사가 현지 은행과 협업을 해서 그 은행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그 디지털 계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 간단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시중은행과 그다음에 현지은행 시중은행과 디지털 계좌 간단히 좀 비교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중은행은 뭐 예를 들어서 HSBC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디지털 계좌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 디지털 계좌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사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하고 뭐 A 같은 고객사는 어디가 유리하고 B가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중은행은 본인 확인을 위한 대면 인터뷰 필수이기 때문에 꼭 홍콩에 입국하셔서 은행 지점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디지털 계좌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은 뭐 6주에서 한 12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계좌는 빠르면은 하루면은 계좌 개설이 가능해서 바로 송금 입금 업무가 가능하시고요. 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한 10영업일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늦어도 10영업일 이전에는 계좌를 받으시고 바로 업무 개시가 가능하십니다. 자, 홍콩은 보통 이제 은행들이 11개국 통화 보관은 다 가능하세요. 뭐 홍콩, 뭐 US 달러, 유로, 뭐 렌민비,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달러, 뭐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그다음에 파운드 이렇게 웬만한 세계 기축 통화 이제 보관은 가능하시고요. 자, 시중은행은 좀 송금 수수료, 입금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근데 디지털 계좌는 동일하게 12개국 통화 이상 보관 가능하신데 송금하실 때 수수료가 없으세요.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중은행은 계좌 열 때 계좌 개설 수수료도 발생이 되고 또 여기 이제 그 등기증 관련해서 신용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조사에 대한 그런 수수료도 부과하는데 계좌 개설 수수료와 그다음에 신용조사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 이제 틀립니다. 근데 보통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로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근데 디지털 계좌는 이제 그런 부분은 없죠. 뭐 회사 신용조사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없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현지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콩 달러 10만 불 이상 예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최저 예치금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가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광고비도 충당하셔야 되는데 법인 신용카드를 받으려고 하시면은 시중은행은 보통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거래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심사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가 발행이 되는데 디지털 계좌는 계좌가 오픈이 되면 바로 버추얼 카드가 됐든 아니면 비자 기능이 있는 직불 카드가 발행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자, 한국에서 어떤 메타나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구글 광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광고비를 쓰시는 분들은 부가세에 대한 이제 좀 부담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홍콩 하실 경우는 홍콩 아까 제가 부가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가세도 없고 또 여기는 바로 이제 홍콩에서 이커머스 통해서 매출 자금에 꽂힌 거에 대해서 여기 버추얼 카드나 그다음에 그 법인 카드로 그 결제하시면서 그런 비용 충당하고 계시고 부가세적인 어떤 그런 이점도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이제 키 피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중은행은 그 신용장 거래가 가능하신데 디지털 계좌는 신용장 개설은 안 되시고요. 또 신용장 거래도 불가능하시고요. 또 현금 서비스도 불가능하십니다. 순수하게 송금을 받고 입금을 받으시고 또 피지 연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버추얼 카드나 그다음에 비자 기능 있는 데비카드 받으시는 기능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뭐 나는 꼭 신용장을 받아야 되고 또 현금 업무가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무조건 시중은행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한 개, 디지털 계좌 한 개 이제 유지하시게 되면은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에 홍콩 법인을 유지하시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은 이제 한국어 지원은 안 되고요. 영어, 중국어만 가능하시고 또 그 영업 시간 내에만 가능하신데 디지털 계좌는
한국어 대응팀도 있고요. 영어, 중국어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가 되고 또 한국팀이 있으시니까 그런 응대가 좀 빠른 게 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디지털 계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요청하는 최저 예치금이 없고요. 또 입금과 송금 제한,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가능하시고요. 또 60개국 이상 국가에서 자금 수취가 가능하시고, 근데 60개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국가에서 자금 수취가 가능하십니다. 법인 계좌와 연동된 비자 데비카드가 이제 언제든지 발행이 가능하시고요. 자격 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 안 받으셔도 됩니다. 신청하시면은 바로 카드 발행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 시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120개국 이상에서 수수료 없는 송금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거래 결제 시스템. 이게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계좌 쓰시게 되면 디지털 계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체 피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 기능도 바로 연동이 가능하고 또 카드도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원스톱으로 결제, 그 다음에 자금 수령, 그 다음에 송금 업무, 카드 발행, 카드 이용 이런 식으로 다 쓰기 때문에 지금 이 디지털 어카운트가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홍콩 관련은 아닌데, 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자,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 뭐, 수출을 하는 걸 지원을 해주고, 해외 진출하는 걸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해외 지사화 사업, 수출 바우처 사업에 이제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핀테크 지원센터, 그 다음에 글로벌 디지털 혁신 네트워크에 다 수행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세계 정부 부처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저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별도 자비 부담 없이 정부 지원금으로 어떤 충당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 조건이 되시거나 뭐 지금 이제 지원을 못 받으신다 하시더라도 문의하셔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이런 정부 사업이 있다고 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또 저희와 또 용역 계약을 맺으시면은 별도 부담 없이 지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영상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019년도부터 좀 홍콩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홍콩이 뭐 중국 아닙니까? 뭐 홍콩 카톡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솔직히 저도 20년 넘게 이제 홍콩에 있지만은, 자, 홍콩에 계신 분들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중국어가 된 것도 없었고, 물론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입김은 좀 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근데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금융 환경, 조세 환경, 그 다음에 기업적인 어떤 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홍콩 법인이 어떤 중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상담 직원들이 동일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좀 정리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홍콩 아직도 매력적인가? 2025년도 기준으로 제 분석을 좀 한번 해봤는데, 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어떤 반복적인 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커머스 사업자, 그 다음에 크로스보더 셀러분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 관점에서 홍콩 법인의 경쟁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크게 좀 6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뭐 경쟁력뿐만 아니라 단점도 제가 좀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좀 요 6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부분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세금 전략이 이제 홍콩이 합법적인 절세의 상징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인세율 8.25% 세계적으로도 최저고요. 200만 불 이하까지. 그 다음에 그 이상은 16.5%입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없고, 이자소득세 없고, 양도소득세 없고, 부유세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 충족 시 이 8.25%, 16.5%도 해외 발송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보더 셀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로 홍콩 법인을 연동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몰 매출을 홍콩으로 인식을 시키신 다음에 옵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0%로 유지하시는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홍콩이 최적지라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금융 허브입니다. 아직까지도 세계 3대 금융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피지 연동과 전제 상거래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뭐 소피파이나 커런시 등 주요 글로벌 피지 연동이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소피파이, 아마존, 티토샵이 입점할 때 홍콩 법인으로는 계정 승인율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 게 아니고 거절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 영상하실 때 디지털 계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냥 하나의 룰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요. 홍콩 법인 플러스 글로벌 계좌 조합을 하셔서 그 크로스보더 셀러를 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으로 피지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 저희한테 문의가 많으시고, 또 해외 법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홍콩 법인을 통한, 홍콩 법인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자, 계좌 개설 환경, 뭐, 말씀드렸지만 약간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은 있지만은, 뭐, 여전히 대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은행은, 뭐, 물론 당연히 전통은행도 필요하신데, 디지털 계좌를 통해서 빠른 승인을 받으시고, 바로 업무를 개시하신 다음에, 디지털 계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업력을 쌓으시고 현지 은행 전통으로 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고객사 중에서 이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전통은행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피지정산 전환 문제 없고 송금 받고 송금 보내는데 문제 없고 카드 발행 문제 없는데 굳이 왜 전통은행 가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디지털 계좌 통해서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저희가 솔직히 요새 이제 홍콩 법인과 은행 계좌 개설, 옛날 2019년도 이전도에는 저희가 업무량을 말씀드리면은 법인 설립에 관련된 그 저희가 시간 투자와 그다음에 저희가 그 투자하는 부분이 90이 법인 설립이고 10이 은행 계좌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99%가 은행 계좌 개설이고 1%가 법인 설립에 대한 시간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계좌 개설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또 전통 은행을 가신다 하시더라도 저희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계좌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가이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전혀 문제 안 된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린다는 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세 투명성과 이제 국제 신뢰도인데 여전히 중국과 다른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매번 강조하고 참 이거는 좀 저희가 서글픈 면이기도 한데 굳이 설명 안 해도 드렸던 부분들이 지난 한 5년간의 어떤 홍콩의 어떤 정책의 상황 때문에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자, 45개국 이상 국가와 이중과사 방지 조약이 체결된 나라고요. 우리나라도 2014년도에 이미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ECD가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관할권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법적, 회계적 시스템 자체가 틀린 일국 양제고요. 홍콩은 영미법을 아직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여전히 국제적인 금융 허브로 간주되고 있으면서요. 조세호피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인데 정치적인 사회적으로 리스크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홍콩이 중국화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22년 동안 아무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여론몰이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은 여기 이제 명기는 하지만은 중국 기업들조차도 홍콩 법인을 통해서 본인들이 해외 투자 또 해외 진출하고 있는 진출 기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은 궁극적으로 홍콩처럼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자국의 어떤 그런 그 자금과 외화 자금을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홍콩처럼 모든 외환거래법을 풀 수는 없는 나라이긴 한데 어쨌든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지가 필요한데 또 지금 그 쓰이고 있는 국가가 홍콩인데 자 2047년도 홍콩이 완전히 50주년 반환이 됐을 때 굳이 이 홍콩의 이 좋은 시스템을 중국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데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2047년도가 돼봐야지 알겠지만은 일단 47년도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47년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 세워서 피지 연동과 계좌 운영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물론 중국 내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제 중국의 입김이 커지는 거 있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유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뀌기 전혀 없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또 비자 그다음 거주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거주자를 좀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또 문의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뭐 홍콩과 싱가포르가 두바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홍콩은 일단 비자 받기 쉬운 나라는 아니고요. 또 조건 충족도 많이 하셔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시고 그래서 이제 뭐 싱가포르랑 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좀 생활비가 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주 측면에서는 이렇게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거주적인 상황에서는 두바이나 싱가포르가 훨씬 낫습니다. 더 선호되는 건 맞는데 다만 실제 유지형 법인으로는 여전히 홍콩이 최고의 선택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자 홍콩 오실 때 좀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자 세금적인 부분에서 좋다는 부분
그리고 조세적인 부분에서 좋다는 부분, 그리고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인데 피지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홍콩을 오셔서 할 수 있다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좀 메인 그 포인트로 보시고 홍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자, 싱가포르, 두바이보, 그러니까 지역적인 관점에서는 홍콩, 싱가포르를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시라고 하시면은 홍콩을 오시게 되면은 이익을 제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는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 다 지사가 있고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홍콩을 저희가 6가지로 좀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저희가 이커머스 통해서 홍콩을 왜 진출하셔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희 좀 간단하게 좀 TNC 네트워크 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홍콩에 본사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10개국에서 10개국에서 지사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홍콩뿐만 아니라 저희 명기되어 있는 지사에서 연락을 주시면은 관련해서 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명함도 명기해놨고요. 또 저희 연락처 있기 때문에 저희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그거에 맞게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다른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미어 TNC 홍콩 본사의 홍석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